창업가분들은 정말 바쁘죠. 그러면 이분들의 아내분들은 어떨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창업가와 그 창업가의 아내분을 함께 모셔서 이분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이 세 분, 저희가 지금 이름이 없네요. 우리 그 김수현의 퓨처스쿨 대표님, 그리고 유중희 퓨처플레이 대표님, 그리고 정인의 알토스 벤처 리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거의 행사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놀랍네요. 그 마지막 세션이니까 저희 좀 더 재밌고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션을 진행하게 될 알토스 벤처스의 정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세션의 주제가 그 속마음 토크 창업자의 가족으로 살면 어때요?인데 제가 처음에 이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창업자도 아니고 내 남편도 창업자가 아닌데 왜 도대체 나를 섭외했을까? 왠가요? 라고 여쭸더니 이제 두 출연자를 제가 동시에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알토스에 합류하기 전에 퓨처플레이의 멤버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상사로서, 저희 동료로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엄마로서도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보니까 아마 이 중간에서 이 어떻게 보면 부부 싸움이 될지 부부 속마음 토크가 될지도 모르는 이 중재를 잘 하시지 않을까? 약간 신구 선생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저를 이제 불러주신 것 같고요. 사실 창업이라는 길이 좀 많은 희생과 도전도 따르지만은 거기에 있는 가족분들의 이야기들을 사실 저희가 들어볼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두 분을 통해서 좀 들어보고 또 저희 궁금했던 질문들 제가 좀 대신 질문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류중희 대표님 그리고 김선혜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세션이 세션 주제만큼 저는 이 류중희라고 하는 10년이 넘게 창업을 시리얼로 하고 있는 창업가의 아내 김선혜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다른 얘기는 네. 예, 유중이고요. 그 창업가의 속마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중이는 창업가가 아니라 투자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세션에 제가 맞지 않는다. 현업에서 열심히 빡시게 하고 계신 이제 창업자분과 그 가족을 모시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무도 여기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게 과거에 빡센 거를 돌아보면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빡센 사람한테 빡세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섭외된 것 같습니다. 저는 류중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퓨처플레이 대표라기보다는 창업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희가 처음 만나서 결혼했을 때가 제가 굉장히 빡센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고를 해라라고 과거의 창업자로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시간을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두 분의 첫 만남 시절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저는 참고로 두 분의 기억 속을 따로 들었는데 류중희 대표님의 기억 속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희 첫 만남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소개팅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소개팅을 한 200번 했거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2번씩, 총 주말마다 총 한 4번 정도씩 막 소개팅을 하고 다니던 광기의 시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소개팅에서 제가 원하는 분을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냐면 저는 그때 이제 창업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랬어요.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이 뭐예요? 이런 반응이 되게 대부분이었고, 벤처기업이요. 그때는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썼으니까 벤처기업이라고 했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우리 아빠가 사업하는 사람 만나지 말랬는데 이런
그때가 되게 그 벤처의 황무지 시절, 스타트업 황무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분의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 내가 스타트업을 한다는 걸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독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테드가 열렸거든요. 테드엑스 서울이 열렸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갔는데 애프터 파티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엄청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거예요. 그때 이게 어나운스를 막 영어로 하는데 갑자기 Say Korean 막 이러면서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은데 왜 영어로 얘기를 해요? 막 이런 광기 어린 분이 한 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회사가 마케터를 찾고 있었거든요. 저 정도 또라이면 우리 회사 마케팅을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명함을 줬는데 그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을 하려다가 제가 만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컨퍼런스 여기 미래에 짝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나요? 기억은 맞죠. 네. 그 보통 남자들의 기억이 좀 미화되더라고요. 그 여성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혜의 기억 속으로. 예, 저도 테드엑스 서울에 저희 오빠가 광크를 해줘가지고 같이 가게 된 케이스였고요. 근데 애프터 파티도 너무 신나가지고 테드라는 그 포맷이 너무 주는 재미가 있어서 애프터 파티도 되게 신나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약간 좀 빨간 후드티를 입은 살짝 분명히 이거는 이제 공대생 같고 뭐 이렇게 대학원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실없는 농담들을 여자들 앞에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머리는 좋은데 좀 되게 실없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어쩌다 보니 다들 이렇게 그 연락처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한테 이제 명함을 달라고 그러길래 아직 제가 그때 취준생이었어가지고 첫 회사를 끝내고 아예 이제 뉴미디어로 들어가려고 새로 이제 잡을 찾고 몇 개 회사에서 이제 오퍼를 받은 상태로 갔었던 단계라 명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명함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네임택을 딱 쭉 당겨가지고 이제 번호 드릴게요 이러면서 번호를 써드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꼭 전화 드리겠다고. 네 이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예. 마케터를 빨리 뽑았어야 됐어요. 되게 다급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났죠. 아무튼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네. 실없는 공대생. 그래서 마케터로 합류를 하신 다음 아니, 마케터로 합류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좀 어두컴컴한 데서는 되게 이렇게 옷을 남자처럼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몰랐는데 밝은 대낮에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향을 좀 틀었죠. 그렇게 됐어요. 우리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견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틀었던 방향이 몇 년 전이고 지금 결혼 몇 년 차시죠? 저희가 2000년에 결혼했어요. 그죠? 2010년이죠. 아, 2010년을 내가 뒤에 동그라미만 기억하고 2010년에 결혼해가지고. 자, 오늘 집에 가서 두 분의 이제 네. 부부싸움을 직관할 수 없어서 너무 슬픈데요. 2010년에 결혼해서 10년 전, 그 전부터 네. 한번 결혼하셨나 봐요. 14년 됐습니다. 그 좀 많이 살았네요. 너무 오래됐네요. 네. 그 14년이면 사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 이제 반 정도 변하는 이제 1.5번 정도 변하는 시기일 텐데 그동안 사실은 너무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유중인 대표님 같은 경우는 퓨처플레이 이전에 이제 올라웍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그 엑싯을 했던 경험이 있고 사실 그 시기도 제가 알기로는 같이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한 순간들이라든지 뭐 출산의 순간이라든지 혹시 그 결혼의 이 여정에 있어서 기억에 남았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지 먼저 선혜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약간 저희 남편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 맨 처음 근데 이게 너무 과거인데 너무 약간 더 뛰어넘는 것 같은데 어려웠던 순간은 제 경험 안에서는 애 낳고였어요. 애 낳고 한 10개월쯤 됐을 때 저희 남편이 정말 우울해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어린 아이를 그 보는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없는 완전 갓난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하고의 소통은 사실은 이제 뭐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안아주고 뭐 재워주고 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되게 불만족스러웠고, 예. 그런 10개월을 지나니까 굉장히 본인의 그 효능감이 없는 느낌이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소통이 잘 안 되면서 그때 제일 힘들어했었던 것 같고, 예. 그 시기 이후를 잘 어떻게 넘겼는지는 본인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저희 애가 10개월 때 저희 아내가 힘들었다는 걸 잘 몰랐거든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어하셨어요. 저는 힘들지 않았는데 애기 얼마나 귀여웠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는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애가 이제 뭐 응아를 했으면 아버지 응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앵앵거리니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그랬네요. 죄송한데 아이가 10개월 때 창업 가셨나요? 또는 엑싯을 하신 상태였나요? 아니면 일을 쉬시는 상태였나요? 그때는 저는 인텔의 직원이었죠. 그러니까 사연을 좀 얘기하자면 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힘들었던 때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나 되게 어려운 순간 혹은 이제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그러니까 창업가분들은 다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사업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정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이 같이 일어나요. 이게 항상 그래. 파도가 두 개 같이 와. 근데 저한테는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태어날 때 저희 회사가 인텔에 인수되는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애기랑 저는 계속 전화를 받았거든요. 컨퍼런스 콜을 계속 하고 뭐 안 되는 영어로 막 협상을 하고 막 그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밀을 털어놓자면 인텔의 제가 전에 하던 올라웍스라는 회사 인수가 안 될 뻔했었어요. 특허 문제 때문에 거의 안 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부부간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될 수 있다 이 딜이 이거 이러면은 들어간 법무 비용을 변호사 비용을 주주들의 그 지분율대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분이 제일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천문학적인 돈을 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빈털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장에 뭐 1,000만 원도 없는데 몇 억을 내야 되겠다. 우리 망하는 거다.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 괜찮겠냐 그랬더니 막 되게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오빠 그런 게 중요해? 지금 우리 아기를 봐.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잖아. 그게 중요하지. 돈은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아기가 건강하고 이쁜데 안 되면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용감하게 가가지고 막 협상을 해가지고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잘 끝났는데 제가 되게 너무 힘이 돼가지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그때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억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본인께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는 하셨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혼이지. 그래? 안 됐으면 이혼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근데 아직도 진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힘은 났다. 뭐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위험 부담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멘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창업을 해가지고 뭔가 더 플러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은 것인데 그거를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의 딜이 진행이 되고 있어도 인텔의 딜이 끝나면 그게 그렇구나 인 거니까 안 되면 지금 상태를 잘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뭐 지금 충분히 행복해. 아이가 건강하니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일 어려운 고비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서 훨씬 더 되게 작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서로의 관계에서 이렇게 아이라는 존재가 왔는데 그 존재하고의 소통 방식이 전혀 잘 맞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훨씬 저한테는 불행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딜 브레이킹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크게 생각하지만 저는 제 가정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저희 셋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저도 알토스에서 일하면서 대표님들이랑 창업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보내면 굉장히 빠르게 답을 주시는데 근데 제가 분만실 앞이어서요. 근데 제가 지금 조리원이어서요. 이 대답을 들었던 횟수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대표님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걸 견뎌주는 아내분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또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내분들은 그러한 남편이 일에 매몰되고 이제 몰입되는 모습을 보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너무 궁금해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 창업가의 이혼율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실제로 연구를 한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가 연구를 했는데 기업가의 이혼율은 43%. 일반적인 이혼율은 왜 저희가 3명 중에 한 명, 38%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 정도 더 높은 확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순간들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부관계가 끝나거나 또는 이 부부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런 저희 주변에 있는 창업가 분들도 그런 가족 간의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저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또 스타트업 쪽의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묘하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되면은 또 사람들이 회의감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올해 저랑 관계 있는 대표님들 커플의 이혼 소식 혹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남의 인생에 관여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가족의 행복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게 있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뭐 개인의 건강이나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니 내가 일단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내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을 하는 거지. 제가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잘못됐다. 그래서 마음을 좀 다잡고, 저는 이혼 우리 당연히 할 수 있죠.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 이게 최선인가? 내가 사업을 버릴지언정 우리 식구를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니 14년이나 된 게 되게 신기하긴 해요. 예. 근데 그거에서 진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저희 남편이 단 한 번도 가족보다 이 일을 더 우선시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워딩을 해서도 그럴 것 같고, 아마도 표현 방식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 일을 소홀히 했냐라고 하기에는 그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는 많은 결과가 증명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도 약간 그런 상성이 좀 그나마 잘 맞았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가족이 우선시 된다라고 하는 가족 가운데의 어떤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면 말이죠. 우리가 이거를 가족을 잘 케어하는 거를 회사 전체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가족과 회사를 다 병립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쓴 방법은 회사 내에서 위임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돌맞을 수도 있는데, 총각 처녀분들이 많으세요. 싱글분들이. 근데 전 불을 좀 살라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고, 또 집안을 돌봐야 되는 분들은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좀 잘 드리는 식의 서로 상호 위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회사가 좀 배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돌려 얘기했지만 서로가 그래도 우리 다 동료잖아요. 스타트업에서는 서로의 상황을 다 서로 이해하고 좀 배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뭐 네가 일을 맡았는데 뭐 애가 아프더라도 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두 분을 이제 알고 보고 지낸 지가 거의 이제 6년,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두 분의 부부가 주말 부부가 되는 과정도 이제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게 두 분이 주말 부부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함으로써 더 애틋해지고 또 돈독해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뭐 저의 어떻게 보면 유추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게 되었는데,
사실 부부 관계에서 저도 그래요. 너무 붙어 있으면 너무 싸우고 너무 붙어 있으면 사실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게 되니까 그걸로 갈등이 또 빚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두 분은 부부 관계에서 이 적당한 관계감을 유지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 말고 혹시 뭐 이런 생각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14년이나 돼서 그런가 웬만하면은 하면은 그래 이렇게 바로 알아채는 게 있기는 해요. 그 원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부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가정을 좀 더 우선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본인의 일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어떤 약간의 교육이 필요했던 기간들을 이미 많이 지나왔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좀 떨어져 있어도 그가 뭘 하는지 그냥 얘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 전화만 해도 괜찮은 거죠. 네. 근데 뭐 사실은 더 돈독해졌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돈독해진 것 같진 않아요. 물리적으로 멀어지면은 아무래도 제 시간을 다른 걸로 많이 채우기 때문에 그게 또 저희 지금 인생의 페이지에서는 또 맞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는 저 자신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더 좋긴 하거든요. 뭐 그런 견지에서는 지금이 좋습니다. 중이는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집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출퇴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주중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인이고 독립적인 개체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뒹굴어가지고 막 살 때는 그 경계가 되게 이제 흐려지죠. 근데 거기서 생기는 고민이나 갈등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적절한 거리감이라는 게 오히려 뭐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중에는 서로의 일에 좀 더 매몰될 수 있고 주말에는 오히려 그렇게 지내면은 주중에 되게 보고 싶거든요. 뭐 애틋해져요. 그래서 주말에는 더 이렇게 더 못다한 얘기나 뭐 여러 가지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꼭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뭐 살고 계신 뭐 부부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이들하고도 좀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를 그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관계가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이런 걸 겪어보니까. 이게 창업가 부부분들, 그러니까 유형을 보면 두 분 다 창업가인 경우가 있고 한 분은 창업가고 한 분은 전업인 경우도 있어요. 전업 이제 주부라든지 또는 남편이라든지. 그런데 그 두 개의 양상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자 부부는 오히려 서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여정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시간을 쓰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적당한 거리감을 계속 잘 팽팽하게 유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일에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에너지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에 금이 가거나 갈등이 가는 것도 봤는데, 물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 주변의 사례들이라든지 경험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선혜도 어쨌든 사업가로서의 그 어떻게 보면 아내의 역할 또는 뭐 말씀드렸던 전업주부로서의 아내의 역할 두 분 다 해보셨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어느 정도 창업을 해서 올라웍스를 엑싯을 좋은 사례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동경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제 창업에서 되게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해줬던 게 사실인데 그 부분에서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멘토인데 남편인 거죠. 거기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쵸. 제가 사실은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초창기 창업했을 때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네. 여러분 전 창업가만 울리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도 울립니다. 저는 공평해요. 네. 냉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있고 그 스탠스로 계속 갔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혼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갑자기? 왜냐면 본인이 하실 얘기가 근데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배움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를 도우려고 직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멘토도 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직업적인 뭐 전문적인 것보다 가족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저희 같은 관계,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유형을 봐요. 부부 중에 한쪽만 창업가인 경우, 부부가 둘 다 창업가인데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부부가 창업가인데 코파운더인 경우, 회사 같은 회사를 하는 경우 세 가지 유형을 보는데 저는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한쪽이 창업가인 경우에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스타트업 잘 모르는데 내가 시시콜콜한 회사 얘기나 뭐 투자 얘기나 이런 거 하면은 못 알아듣겠지 그러고 아무 얘기를 안 해. 큰일 납니다. 그거를 다 이해하고 나한테 조언도 해줄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뇌를 공유한다 그러죠.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상황,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멘토질을 하려고 하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멘토는 멘토고 남편은 남편인데 남편이 멘토가 되면은 지옥이 찾아온다는 거를 제가 지옥을 겪고 직접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면 절대 그런 사업적 충고 하지 마시고 난 잘 모르겠어. 화이팅! 요것만 좋은 멘토 찾아가. 요것만 하시면 될 것 같다. 맞나요? 그렇게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얘기해주고 싶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운 유형이 부부가 한 회사를 하는 경우 혹은 한 회사를 하다가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되는 경우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그 어려운 말로 COI라고 그러죠. 콘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로서는 서로 케어링 해줘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들어줘야 되는데 코파운더가 그렇게 하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로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고 싶고요. 창업을 서로 했는데 눈이 맞아서 사귀고 있거나 결혼하고 싶은 분들도 말리고 싶고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가 되면은 저는 정말 냉정하게는 한 분이 그만두시고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파국으로 안 간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 도파민이 막 터지려는 순간인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도파민의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질문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천국이었기도 하고 지옥이었던 순간 둘 다 겪으셨지만 천국이었던 순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세션을 이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순간에 대해서 선혜부터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너무 천국이겠다. 어렵다. 그런 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창업가건 누구건 결혼을 하면 정말 중요한 게 같이 한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의 가장 뭐 대표적인 거는 육아죠. 예.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를 키우는 거에 목표를 같이 향유하면 그러면 정말 좋은 그 부부관계를 맺는데 좋은 중심점이 되거든요. 정말 제일 보람된 일이고 그게 저한테는 제일 우리 부부관계에서 행복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온고잉이고.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제가 뭐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되게 큰 병을 한번 앓았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힘이 됐던 게 저희 아내나 지금 객석에 이제 부모님도 나오셨는데 한 사람도 안 울었어요. 괴로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병원 가면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되게 마음에 힘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무조건적으로 긍정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 사이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속 깊은 대화를 사실 이런 대화를 부부 사이에서 서로 나누기도 되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컴업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나의 부부 관계도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창업자 옆에는 그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창업이라는 그 생태계 그리고 회사가 계속 커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가 창업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계신 그 청중 여러분들께도 나의 생활 그리고 나의 가족의 생활 함께 돌아보고 같이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려자로서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미있는 세션 만들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